안녕하세요. 2006년 스페이스X의 로켓은 3번 연속 폭발했습니다. 회사 통장엔 딱 한 번의 발사 비용만 남아 있었습니다. 그 4번째 발사가 실패했다면 지금 우리가 아는 우주혁명은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. 우주 개발은 원래 국가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. 수백조 원의 예산, 수만 명의 인력, 수십 년의 시간, 그것이 상식이었습니다. 나사가 달에 처음 발을 디뎠던 1969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우주는 그렇게 닫힌 문이었습니다. 그런데 한 민간 기업이 그 문을 발로 차버렸습니다. 스페이스X 이야기입니다.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를 세운 건 2002년입니다. 당시 그의 목표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. 화성에 인류를 보내겠다는 것, 그것도 100만 명을.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. 실리콘밸리 억만장자의 철없는 꿈이라고 했습니다. 그러나 머스크는 진지했습니다. 그는 인류가 단일 행성에 머무는 한 언젠가 멸종할 수밖에 없다고 믿었습니다. 소행성 충돌, 기후재앙, 핵전쟁, 지구는 생각보다 취약한 행성이라는 것을 그는 냉정하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. 로켓 한 발의 비용이었습니다. 당시 미국에서 로켓을 한 번 쏘는데 드는 돈은 약 1억 5천만 달러, 우리 돈으로 2천억 원이 넘었습니다. 비행기로 치면 뉴욕에서 런던까지 날아간 뒤 비행기를 통째로 바다에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. 그것도 매번. 이 방식으로는 화성은커녕 달도 자주 가기 어렵습니다. 머스크는 여기서 본질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. 왜 로켓은 한 번 쓰고 버리는가? 비행기는 매일 수백 번 날아다닙니다. 한 번 쓰고 버리지 않습니다. 로켓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. 그것이 스페이스X가 향한 방향이었습니다. 펠컨 9의 탄생이 바로 그 답이었습니다. 펠컨 9은 스페이스X가 만든 로켓입니다. 높이 약 70m, 20층 아파트 높이입니다. 그런데 이 로켓의 진짜 혁신은 크기가 아닙니다. 하늘로 올라갔다가 땅으로 스스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. 로켓이 화물을 우주로 보낸 뒤 하단 부분인 1단 로켓이 엔진을 역분사, 즉 불꽃을 아래로 뿜어내며 속도를 줄이고 출발했던 자리 또는 바다 위 드론식의 수직으로 착륙합니다. 마치 영화 속장면 같지만 실제입니다. 2015년 12월 펠컨 9이 처음으로 육상 착륙에 성공했을 때 전 세계 우주 전문가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. 이것이 왜 그렇게 대단한 걸까요? 로켓에서 가장 비싼 부분은 엔진입니다. 펠컨 9의 1단 로켓 가격은 전체의 약 70%를 차지합니다. 그 부분을 회수해서 다시 쓰면 발사 비용이 극적으로 줄어듭니다. 실제로 스페이스X는 같은 1단 로켓을 20회 이상 재사용한 사례를 갖고 있습니다. 그 덕분에 펠컨 9의 발사 비용은 경쟁사 대비 최대 10분의 1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. 우주로 짐을 보내는 비용, 즉 1kg을 궤도에 올리는 데 드는 돈이 기존 수천만 원에서 수백만 원대로 떨어진 것입니다. 우주가 싸지기 시작했습니다. 그 결과는 수치로 나타났습니다. 2024년 기준 스페이스X는 연간 약 90회 이상의 로켓 발사에 성공했습니다. 이는 전 세계 다른 모든 국가와 기업의 발사 횟수를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. 나사, ESA, 중국, 러시아를 전부 더해도 스페이스X 혼자가 더 많이 쏩니다. 단 한 민간 기업이 지구 전체 우주 발사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.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. 스타쉽이 있기 때문입니다. 스타쉽은 스페이스X가 개발 중인 차세대 로켓이자 우주선입니다. 높이 122m, 지금까지 인류가 만든 가장 큰 비행체입니다. 미국 자유의 여신상이 93m이니 그보다 30m 가까이 더 큽니다. 그리고 이 거대한 로켓은 전체가, 즉 1단 슈퍼헤비 부스터와 2단 스타쉽 우주선 모두 재사용 가능하도록 설계됐습니다. 2024년 10월 스타쉽의 5차 시험 비행에서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. 발사대로 귀환한 슈퍼헤비 부스터를 기계 8인 젓가락 팔이 공중에서 받아냈습니다. 로켓이 착륙하는 게 아니라 발사대가 로켓을 잡아채는 장면이었습니다. 이것이 가능해지면 발사와 재발사 사이의 시간이 수일에서 수시간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. 마치 비행기가 공항에 내려 연료 채우고 다시 뜨는 것처럼 스타쉽이 완전히 운영 단계에 들어서면 1kg을 우주로 보내는 비용은 수십만 원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측합니다. 그 순간 화성 이주 이야기는 더 이상 공상과학이 아니게 됩니다. 사실은 머스크의 화성 이주 계획에는 구체적인 숫자가 있습니다. 스타쉽 한 대에 최대 100명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. 화성까지의 거리는 지구와 화성이 가장 가까워지는 시기에 약 5,500만 킬로미터, 비드로도 3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. 스타쉽으로는 약 6개월에서 9개월이 걸립니다. 머스크의 계획은 매 26개월마다 찾아오는 화성 접근 기회마다 수백 척의 스타쉽을 동시에 보내는 것입니다. 그렇게 수십 년을 반복하면 100만 명이 화성에 살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.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. 이 계획은 단순히 우주 여행 이야기가 아닙니다. 화성은 태양계 탐사의 교두보입니다. 화성을 발판 삼아 목성의 위성 에우로파, 토성의 위성 타이탄으로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. 에우로파는 두꺼운 얼음 아래 액체 바다를 품고 있으며 그 바다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을 나사는 진지하게 연구하고 있습니다.
스페이스X의 혁명은 결국 우리가 태양계 전체를 탐험할 수 있느냐, 없느냐의 문제와 연결됩니다. 물론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. 화성의 방사선 문제가 있습니다. 화성에는 지구 같은 자기장, 즉 우주 방사선을 막아주는 보호막이 없습니다. 장기 체류 시 인체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. 심리적 고립 문제도 있습니다. 지구와 화성은 통신 신호가 오가는 데만 최대 24분이 걸립니다. 2급 상황에서 지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.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질문, 화성을 지구처럼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는 테라포밍은 수백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. 놀랍게도 스페이스X는 이 모든 문제를 알면서도 전진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머스크가 보는 것은 완벽한 조건이 아니라 시작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입니다. 인류가 처음 아메리카 대륙으로 항해를 떠났을 때도 조건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. 폭풍우가 올 수도 있었고 식량이 떨어질 수도 있었습니다. 그러나 출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. 빅뱅 이후 138억 년 동안 우주는 수많은 별을 만들고 부수며 원소를 퍼뜨렸습니다. 그 원소들이 지구를 만들었고 생명을 만들었고 결국 로켓을 만드는 존재를 만들었습니다. 우주 먼지에서 시작한 이야기가 이제 우주로 되돌아가려 하고 있습니다. 인류가 다행성종, 즉 여러 행성에 사는 존재가 되는 날이 온다면 역사는 분명 이렇게 기록할 것입니다. 그것은 한 국가의 업적이 아니라 3번 폭발한 로켓을 포기하지 않은 한 회사에서 시작됐다고. 우주는 언제나 열려 있었습니다. 우리가 문을 두드릴 용기를 내지 못했을 뿐입니다.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. 다음 편에서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.